정말 잔혹한 영화보다도 더 끔찍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 미스터리를 한 걸음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지난 주말에 그 아이의 모습이 공개가 됐거든요. 한 TV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제보를 받는다고 하면서 구미 인이동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18년 3월 30일생 아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리고 DNA상의 친모로 밝혀진 그 석 씨에 대해서 아는 분 있으시면 제보를 해달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아이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네. 아이 영정 사진이라든가 평소의 어떤 그 동영상 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표현이 시청자 여러분께도 송구해요. 아이가 결과적으로 사망해서 해당 언론이 뭐 영정사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아이가 정말 순진무구 천진난만하게요. 저 사진을 보신 분들이 방송 통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을 듣고 저 아이 사진을 보면요. 얼굴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눈을 의심케 합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방치해서 미라 상태로 발견되게 방치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의 사진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 사안을 보면서 정인양 사건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하지만 네, 평론가님. 지금 그 아동 학대를 당했다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그 멍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씻기질 않으면 좀 지저분한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영양 결핍이 돼서 피부가 좀 거칠어졌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좀 푸석푸석하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황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공개된 모습을 보면 깨끗해 보이고 고와 보이고 머리도 정돈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주변 환경도 청소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어느 한 순간에는 돌봄을 잘 받았던 것이 아닐까 아하. 그런 생각도 나오는데 물론 그 도대체가 또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어떠한 곡절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을 통해서는 영상도 공개됐는데 그 영상 속에는요. 애초에 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20대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물론 지금은 엄마가 아닌 걸로 밝혀졌죠. 그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도 공개가 되면서 김유진 아나운서의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사랑받지 못하고 떠나서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아이 사진을 꼭 공개했어야 되느냐를 두고서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필요했다라는 측에서는 지금 사건이 미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제보가 절실했고 제보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라는 측에서는 제보를 위해서였다면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라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실 접근, 진실을 알리겠다는 언론의 어떤 사명 생각에 제보를 받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다. 하지만 분명히 아이도 사망했지만 분명히 인격권, 초상권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과연 사진을 공개했어야 됐나.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장효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친모인 40대 여성 성모 씨는 본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숨겼어야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 즈음 본인의 20대 딸도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이 아이를 내가 바꿔치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계획을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의 의심을 받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 20대 딸이 출산을 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이후에 친정에 와서 쉬고 있자 그 틈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게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점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친모가 모를 수 있었을까? 이 20대 딸, 이 부분도 사실상 계속해서 의문을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찰도 단정 차원이 아니라 추정 차원입니다. 아직은 추정 차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애초에 이 3살짜리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경찰 수사 중에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망한 여아는 본인 딸이 아니라 바로 본인의 동생이다. 엄마의 딸이니 밝혀졌다라고 하자 몇 번을 되물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그만큼 본인은 자신의 딸로 알고 계속해서 양육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육아 전문가들은 이 신생아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친모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아이의 어떤 외모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자식이 아니라고는 아마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더더욱 미스터리한 점은요, 오윤성 교수님, 이 친노로 밝혀진 40대 여성의 남편조차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몰랐을 수 있고 아니면은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몰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친모, 이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내연남이 2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이번에 DNA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 초에 아이를 출산했으니까 2017년 당시에 내연남이 있다면 그 사람을 또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추정을 할 때는 몰랐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인데 이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성이 만약에 이 남성 편력이 상당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자기 남편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남편이 그런 상황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남편이 자기 딸이 낳은 손녀를 제거를 하고 자기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를 그 아이 대신으로 이게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용납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사건인데 네. 이것도 일종의 미스테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연관돼서도 지금 수사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찰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 좀 더 다양한 가능성과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라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석 씨가 경찰에서 나오는 순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석 씨 태도도 그야말로 강력하게 앞뒤 안 가리고 은폐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 남편의 진술도 대체 말이 안 되는 진술을 하니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서 우겨야 되는 이유는 대체 뭐냐. 그렇죠.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저 가설, 저 가정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네, 그런 가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가정이 맞다라고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단정할 수는 상황이죠. 없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큰딸 지금 이제 엄마라고 초창기 알려졌던 20대 사람이 여성, 네. 그 사람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하. 가끔. 왜냐하면 알아서 혹시나 나중에든 처음에 몰랐더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돼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아이를 몇 달 동안 방치하고 본인이 이사를 가버렸잖아요. 네. 그 상황이 이해되려면 결국 그런 어떤 실망감 때문에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서 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중요한 건지 친모라고 하는 분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안 낳았다고 그러고 임신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입에서 뭔가 나와야만 사실은 사건의 퍼즐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40대 친모, 그리고 그 40대 친모의 큰딸이 할 수 있는 20대 여성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이는 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짜리 여아 말고 나머지 한 아이는 대체 그렇다면 장유미 변호사님 어디로 간 겁니까? 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생존에 있다면 어떤 위탁모 내지는 제3자들이 지금도 기르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구미시와 함께 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기에 유기가 됐거나 사망한 아이들 전수조사해서 이 실체를 꼭 파악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대체 친모는 무엇을 숨기려 하고 있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말딸이 맞아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친자 확인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부인하고 있지만 오윤성 교수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아주 정면 돌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모하게 보인다는 거죠. DNA도 뭐 확률이 뭐 99.99%고 이번에 이제 심리 생리 검사를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인데요. 네. 이 심장 박동수라든가 혈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네. 5개 안팎의 질문을 갖다 던졌다라고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출산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심장 박동이 뛰고 혈압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일부 질문에 있어서는 횡설수설해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이제 무조건 거부 전략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친부가 누군가 지금 어떤 남성 한 사람은 지금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아마 이걸 지켜보고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이 나오고 나면 저 여성이 심경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요, 이 사안은요, 미스터리로 빠져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되고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